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울산시대의 지킴이 뽀시기 이용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습하고 더운 날씨에 여러분 많이 힘드시지요? 이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바로 온열 질환입니다. 온열 질환. 올해만 벌써 온열 환자가 전국적으로 25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 아시겠지만 일단 물을 자주 많이 마시기, 그리고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꼭 실천해서 우리 모두 건강한 여름나기 여러분들 아셨죠? 네. 자, 그럼 오늘도 기분 좋게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울산시대 출발! 자, 한 주간의 뉴스를 순위로 정리해보는 랭킹 뉴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울산 소식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 난 자다가도 울산 소식 그러면 이분이 떠올라. 이분을 빼고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렇죠. 누굴까요? 함께 불러볼까요? 김다운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랭킹 뉴스 김다은입니다. 2025년도 이제 절반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는데요. 이번 한 주 울산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키워드로 정리해 드릴게요. 5위는 최저입니다. 지난해 울산의 맞벌이 가구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울산의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40.3%인 11만 8천 가구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비중으로 2023년에 비해 1.7%포인트 줄어든 수치입니다. 계속해서 4위는 새 단장입니다. 울산의 야간 경관 명소인 울주군 명선도가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새롭게 바뀐 명선도는 세상의 모든 빛이 태양을 품은 명선도로 모인다는 스토리를 바탕으로 빛과 미디어 아트로 구성된 총 18개 공간을 조성했는데요. 진화 해수욕장에 있는 명선도는 해가 지면 형형색색의 조명과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신비의 섬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이어서 3위는 설치입니다. 울산시가 야간 범죄 예방을 위해 여성 안심 귀갓길에 도로명을 적은 LED 경관 조명 시설을 설치합니다. 시범 사업 대상지는 남구 일대 도로 3km로 총 사업비 1억 6천여만 원을 들여 추진하는데요. 울산시는 성과 분석을 통해 내년부터 여성 안심 귀갓길을 38곳으로 늘리며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집중 단속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울산시가 환경오염행위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단속반은 오는 8월 말까지 상수원과 공단 주변 하천 등 취약 지역을 돌면서 폐수 무단 방류를 감시하게 되는데요. 또 오염 방지 시설 관리 실태도 점검해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이번 주 1위는 처용무입니다. 국가무형유산인 처용무의 올바른 계승과 보존을 위한 활동이 울산에서도 본격 시작됐습니다. 처용무는 현존하는 한국 전통춤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처용 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처용무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유는 잠시 후 관계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게요. 지금까지 랭킹 뉴스 김다은이었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뉴스를 깔꼼정, 아주 깔끔하고 꼼꼼하고 정확하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도시 어딜까요? 바로 울산. 울산에서 시작된 유명한 설화가 있습니다. 바로 처용설화인데요. 처용설화. 국가무형유산인 처용무를 지키기 위한 공식적인 단체가 울산에서 새로 출범했다고 합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자, 이 자세한 이야기 김지영 지부장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김지영 지부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자, 먼저 나는 누구다? 시청자 여러분께 본인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울산시대 시청자 여러분. 저는 처용무 이수자이자 사단법인 국가무형유산 처용무 보존회 울산 지부장 김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참 오늘 이렇게 처음 뵙습니다만은 네. 일단 선이 고운 자태가 딱 봐도 무용하는 분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자, 지부장님과 처용무는 도대체 어떤 인연이 있길래 이렇게 공식 단체까지 지부장을 맡게 된 건가요? 네. 제가 울산에서 태어나 무용을 전공을 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 울산에 있으면 초용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삶의 또 일부가 되었는데요. 오. 실제로 초등학교 재학 시절 초용암 가서 사진 찍어 오기 이런 숙제도 있었고 또 초용 설화도 어른들께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네, 그리고 또 초용 문화제 매월 10월 달에 열렸던 초용 문화제에 가족들과 함께 또 초용 축제를 즐기러 또 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초용무는 제가 무용 전공자이다 보니까 전통 춤으로서 그냥 자연스럽게 또 배우게 되었고요. 제가 본격적으로 초용무를 공부를 하게 된 것은 유네스코 등재했던 그 시기 2009년도부터입니다. 현재까지 초용무를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 이 초용무는 단순한 그냥 전통춤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이 초용무는 깊은 사상과 철학이 담겨져 있는 춤이라서 그런지 제가 깊은 수양을 했고요. 정신적으로는. 그리고 또 몸과 마음도 단련이 되고 또 이 선대들의 철학과 사상을 또 느끼면서 뭔가 좀 사명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후대들에게 잘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 또 굴뚝 같았고 또 울산이라 하면은 같이 함께 살아 숨쉬는 이 초용이 당연히 잘 보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통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 함께 공존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 그 역할을 조금 더 책임감 있게 더 다하기 위해서 울산 지부 지부장을 맡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지금 뭐 뒤에 사진으로도 네. 이렇게 모습을 봤습니다만 저는 이제 짧게 질문을 했는데 네. 그냥 박사 논문을 쫙 쓰는 것처럼 네. 근데 뭐 하나하나가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아주 설명을 깔끔하게 해주셨는데 울산에는 이 처용문화제라는 축제가 있지요. 네.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처용만큼은 시민들에게 친숙한 단어였었는데 처용무는 처용이 췄던 춤이라는 뜻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 초용무는 초용이 실제로 추었던 춤이라기보다는 예. 예전 초용 설화에서 창작된 그 궁중 정제인 춤입니다. 아, 궁중무용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 제가 좀 짧아가지고 네. 오늘 많은 걸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야기만 들어도 웅장하고 멋질 것 같은데 오죽이나 했으면 궁중무용으로 임금님 앞에서 이 춤을 다 같이 추고 네. 실제로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처용무 함께 즐기고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보시죠. 제가 알기로는 이 처용설화의 발상지가 바로 이곳 울산이지 않습니까? 네. 울산.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단체는 처용무 보존의 울산 지부란 말입니다. 네. 지부. 발상지가 여기인데. 네. 아니 분명히 울산이 중심인데 왜 본부가 아니라 지부라는 이름이 붙었나요? 맞습니다. 울산 하면 초용이고 예. 또 초용의 정신 하면 울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초용무는 발상지는 울산이 맞으나 이 초용무는 국가무형문화재 제39호이자 또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인 등재된 이런 국가적 문화재 작품입니다. 우와. 네. 그러다 보니 예전 오랜 시절부터 뭐 고려 시대 때부터 조선 시대까지 한양에서 그것도 궁궐 안에서 연이되었던 전통 춤이었고요. 그렇게 그게 계승되면서 이어져 왔습니다. 아. 네. 그리고 문화재로 등재될 당시에도 그 당시 유황직 아학부와
또 국립국악원의 원로 예술가 선생님들께서 초대 보유자로 인정을 받으셨는데요. 그 전통적인 이런 전문 기관들도 모두 서울에 밀집되어 있어서 아하. 이런 전승 활동의 업무를 서울에서 형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승 활동의 구조를 봤을 때 초용무 보존회 본부는 서울에 두고 전국 단위로 전승 활동을 이어가는 거에 총괄을 맡고 있고요. 저희 울산은 발상지로서 또 정체성과 이 상징성을 잘 지닌 지역 지부로서 아주 역할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지부를 딱 드는 그런 표정이에요, 지금. 네, 맞습니다. 국가무형유산이라고 하더라도 처용하면 울산, 네. 울산하면 처용인데 이 상징적인 의미가 크단 말이에요. 네. 그런 만큼 보존회가 왜 이제 생겼을까?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보존회 발족이 좀 늦어진 그 이유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뭡니까? 처음 2009년도에 유네스코에 등재됐을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을 받아 처용무 전수 학교가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사업이 진행이 됐었어요. 오. 그래서 3년간 진행이 된 후부터는 다 해체가 되면서 사실 지원을 이때까지 한 번도 받지를 못하고 저희 회원들이 십시일반 회비를 모아서 자체적으로 자비를 통해서 그거를 계속 운영을 나가면서 배워왔거든요. 그랬었구나. 이런 제도적인 지원이 너무나도 약해서 그러다 보니 기존에 울산에서 이수자였던 선생님들께서 이제 타 지역으로 무대를 옮겨가셨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용무 지부가 내려지려면 그래도 오방초용무인데 이수자가 5명은 나와야지 지부 설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전까지는 단 2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이제 저희 작년에 이수 시험 치는 5명이 열심히 해서 전원 합격이 되었거든요. 이야. 그래서 정말 당당하게 공식적으로 지부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야, 이게 대단하십니다. 자, 이제라도 이 처용무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공식 단체가 생겨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 보존회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저희 울산 지부 보존회는요. 예. 우선 시민들과 함께 전통을 이어나가고 울산에서 다시 한 번 더 살아 숨쉬기 위해서 교육과 또 공연, 또 체험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공연을 해야 돼요. 네. 공연. 그리고 서울에서 전승교육사 선생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정기적으로 이수자, 전수생, 양성을 교육도 하고. 교육을 하고 있어요. 자, 처용무의 명맥을 잇기 위해서는 처용무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될 텐데 처용무 전수자 교육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 초용무 전수교육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에서 전승 교육사님께서 내려오셔서 매년 운영 중이고요. 교육을 진행 중이고요. 다만 사실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거 들어야 돼. 네. 사실 울산에는 초용무라는 거를 모든 분들이 아시지만 당연히 누군가가 열심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사실 주체적으로 이것을 보존하고 또 운영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울산 초용무 지부 식구들이 저 포함해서 이수자가 7명이고 또 전수생이 5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구나. 저희 이렇게 12명의 이런 저희 회원들이 지금 자비로 열심히 버티고 있는 중인데요. 올해 사실 2025년 지부가 출범이 되면서 이제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여보고자 이제 보조금 사업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초용문화재도 없어진 판국에 마찬가지 저희 보존에도 사실 지원을 하나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출범한 저희 보존회가 이제 시작부터 사실 큰 벽에 지금 맞닿은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좀 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울산 시민 여러분들 많은 관심이 좀 필요합니다. 이 전통이라는 것은 말로만 해서는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안정적인 환경과 제도적인 지원이 많이 도움을 받아야지만 이제 추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래야지
이 처용물을 울산에서 끝까지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처용물을 보존하는 건 일부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가능한 만큼 앞으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약속하실 수 있다면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